바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챕터 2의 1강 재료 일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료의 구비 조건 및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재료란 인간이 예로부터 도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였고, 새로운 재료의 발견은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는 도구의 재료에 따른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를 구분한 것이 되겠죠. 자,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의 재료는 대부분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어왔으며, 천연 자원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재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재료 사이클은 에너지, 물질, 환경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제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챕터 2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출제 문항들을 직접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자, 자연 자원과 인간의 수요를 엮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디자인 재료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재료 사이클의 3요소는 무엇인가? 자, 재료 사이클의 3요소를 기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질, 에너지, 환경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중 재료의 성질과 이용에 관한 성분, 구조, 제조 공정에 관한 지식의 생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은 바로 재료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료학, 바로 재료 일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제품 디자인 작업 시에 재료에 대하여 디자이너가 알아둬야 할 내용과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재료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자, 틀렸죠. 자, 물론 상식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작업 시에 디자이너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자, 이번 문항을 보게 되면 제품의 초기적인 요구 조건과 재료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한다. 3번, 제품의 구조와 재료의 강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4번,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사용상의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자, 답은 1번, 재료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 조건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비 조건은 일단은 이제 재료에 따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구입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두 번째, 양적으로 충분하며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료의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아름답고 실용적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제품의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디자인 재료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품질이 균일할 것.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입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라는 문항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기술이 완전한 것. 그 다음에 외관이 미려한 것. 자, 외관이 미려한 것이 아니죠. 어차피 가공할 것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재료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외관이 미려한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료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제품의 발전은 재료의 개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두 번째, 문명의 발달에 미치는 재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세 번째, 고대 문명을 구분하는 데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재료를 이용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재료는 공예 부분에 영향을 끼치나 디자인과는 관계가 없다. 자, 여기 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공예 부분과 디자인에 모두 영향을 끼쳤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기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재료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유기재료는 수소, 산소, 질소, 황인 등과 더불어 탄소가 주 요소가 되는 독합물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탄화수소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유기재료의 종류로는 목재, 종이, 섬유, 백토, 플라스틱이 유기재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자, 등을 들 수 있고요. 특히 섬유화학의 발달로 플라스틱은 유기재료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재료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철제와 비철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무기재료는 탄화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업적으로는 금속, 유리, 도자기, 금은, 점토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의 경우는 비철제와 철제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주 요소가 되는 복합물을 의미하고요. 특히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탄화수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재료는 바로 2번 유기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유기재료의 주 요소는 바로 탄소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기재료에 속하는 것은 1번 목재, 2번 강철, 3번 유리, 4번 도자기. 자, 문제의 답은 바로 목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기재료에 속하는 것은 목재, 섬유, 피혁, 펄프, 플라스틱, 백토 등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을 보게 되면 자, 무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금속, 2번 유리, 3번 도자기, 4번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유기재료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나타난 재료는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죠. 플라스틱은 고분자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의 응용 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는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반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력 및 외력. 자, 응력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자, 두 가지의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을 알아보게 되면 재료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바로 응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외력이라고 하게 되면 재료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응력에 약하게 변형되는 것을 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부적인 저항하는 힘을 저희가 응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중 응력이란 이런 문항을 묻고 있죠. 응력이라고 하게 되면 자, 외력에 대한 내부의 저항력,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도에 따른 문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 재료의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변형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인장 강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장 강도는 재료가 양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인장력에 견디는 정도를 인장 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강도는 재료가 압축에 의해서 파괴될 때에 견디는 정도를 저희가 압축 강도,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전단 강도는 직각 방향에서 힘을 가해졌을 때 견디는 정도를 전단 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열 강도는 부서지기 전까지 견디는 최대의 응력도를 파열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휨 강도라고 있는데요. 자, 휨 강도라는 건 뭐가 되냐면 요거 이제 오타가 났는데요. 자, 휨 강도는 휘게 하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휨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 강도라고 있는데요. 충격 강도는 순간적인 외부의 힘이 파괴될 때까지의 견디는 정도를 충격 강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도에 따른 내용들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는 방향은 다음 중 부재와 직각이 되는 방향에 따른 힘의 저항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희가 이제 배운 적 있죠. 바로 전단 강도라고 하는 거죠. 전단 강도는 바로 직각 방향에서 힘을 가해졌을 때 견디는 정도를 전단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문항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3번, 그 밖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성. 탄성이라고 하게 되면 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되었다가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소성은 탄성의 반대 의미로 외부의 힘에 제거된 뒤에도 변형되었다가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점토 같은 것들이 소성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성은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재료가 변형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성. 전성은 외부에서 재료에 힘을 가해졌을 때 넓은 판 모양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내구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내구성이라는 말은 수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이 되는데요. 자, 파손, 노후화, 그 다음에 마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재료가 건조되었을 때의 중량으로 나눈 값을 내구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 비중은 재료의 무게와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무게를 계산하여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비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재료 일반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자, 재료 일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일단은 이제 재료에 따른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재료 사이클, 자, 물질, 에너지, 환경 3요소로 구성된다라는 이런 재료 사이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재료의 구비 조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재료와 무기재료에 따른 그런 재료의 분류, 그리고 자, 강도라는 부분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도 이외에 그 밖의 성질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료의 의미, 그 다음에 재료의 의미 안에서는 재료의 사이클, 물질, 에너지, 환경, 자, 그 다음에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재료의 분류, 재료의 분류는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와 그 다음에 그 밖의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도, 그 다음에 그 밖의 성질들, 탄성, 소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재료 일반 시간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